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은 슬기로운 자치 생활로 시작해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다. 자신을 8살, 5살, 또 3살 새 아이를 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이인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경기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오늘 경기도의회 이인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이인혜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소개할 때 8살, 5살, 3살 새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네네. 너무 귀엽겠는데요, 아이들? 네, 맞아요. 지금 한창 재롱을 부리고 애교를 부릴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의원님 제가 프로필을 보다 보니까 네네. 아동발달센터 원장을 하신 경력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오래 하셨나요?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했고요. 네, 발달센터 운영하면서 이제 장애아동 되게 많이 만나봤었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장애아동을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계신 그 상임위도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네, 이런 맞습니다. 경력들이 그 선택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 이유가 됐을까요? 네,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두게 되었고, 또 이런 장애인이나 아니면 아동, 또 혹시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의회에 가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지원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 어제 의회에서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 이걸 주제로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네네. 저출생 문제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저출생에서도 약간 저출생의 원인을 양육의 그러니까 육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의 관점에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현재 육아라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육아랑 가사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직종이 되게 많이 제한돼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직종에서 사실 탄력적 근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예. 또 이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남성에 비해 한 3.5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한 225분 정도 되고, 예. 남성 같은 경우에는 64분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가사 노동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육아 양육적인 부분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육아랑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 환경, 또 이제 가사 노동의 직접적인 지원, 안정적인 돌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서도 육아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어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최근 이제 서울시에서 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아동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친족에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카시트를 장착한 택시를 운영을 한다든지, 예.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가사 돌봄에 대해서 좀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준다든지 하는 등의 좀 직접적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예. 저희도 이제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남일 같지가 않은데 일단 제 주변의 지인들, 저를 포함해서 보면은 이 결혼 문턱 넘기도 요즘에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넘어가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를 낳느냐 이 문제를 두고도 항상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맞아요. 의원님은 새 아이의 엄마이시기도 한데 네. 이런 요즘 뭐랄까요? 걱정을 많이 하는 분야를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아이들이
모습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어떻게 보면 그 양육의 힘듦과 스트레스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셋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고민하시는 부분들, 출산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시군요. 듭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뭐 조례도 준비하신다고 들었고요. 또 음. 아동 발달 지원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뭐 보육시설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 제가 딱 '아 이것만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예. 이제 많이 관심이 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싶고요. 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부분들, 예. 사실 최근에도 이제 기사가 여러 번 나긴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이 이제 보육시설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좀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이제 식품 알레르기 아동도 이쪽에도 이제 좀 관심이 있는데 이 식품 부분. 알레르기 아동이요? 네네네. 네. 식품 알레르기 아동이 이제 못 먹는 음식이 있는데 원내에서는 이 음식을 좀 제하고 먹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아.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예예. 근데 사실 대체 식품을 그 아이한테 제공해 줬을 때 아이의 영양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데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실 현실적인 지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조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 베이비박스랑와 같은 그런 네, 위기 아동에 대한 문제, 예예. 그것도 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어. 여러 가지가 사실 관심이 많은데 어느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이제 임기 내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시군요. 어느 부분에 의원님이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 확실히 알 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는요. 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때 네네. 수원 세모니아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안타까운 이 계기가 된 건가요? 네, 최근에 안타깝게도 수원 세모니아 사건이 있었죠. 예. 네, 생활고의 어려움으로 이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신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저희 이제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야 함을 다시 한번 전달했고요. 음. 또 이제 공공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같이 지역 인프라도 이용해서 이제 안전망을 좀 확충했으면 예. 좋겠다라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볼 만한 그런 지점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혜택 받기가 어렵다라는 비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되게 종종 발생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세모니아 사건과 같이 이런 공적 인프라를 통해서도 발견되지 못하고 이런 복지 혜택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제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늘 혜택을 받으시고 아하. 또 그렇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는 정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신청을 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증명이나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큰 벽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을 증명한다는 게 사실 되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가난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약간 자괴감이나 불편감을 주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럴 수 생각도 또 있죠.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증명 서류 또한 되게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한 예로는 이제 탈북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중국 국적의 이혼한 남편의 뭐 이혼 확인서를 떼오라 뭐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긴급복지 신청을 그때 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일도 있었고요. 예예. 네,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이래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촉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첫째로는 사회복지 공무원 등 이제 읍면동 전문 사례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위기 가구를 구석구석 촘촘히 살필 수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했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내 지역의 위기 이웃을 내가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체계인 우리 동네 돌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민간 서비스를 잘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예. 세 번째로는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을 좀 완화해서 위기 사유를 확대시키고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 제도의 저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의원님 최근에 이야기한 거 외에 또 눈여겨보시는 현안들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는 청년 문제, 보호 종료 아동 관련돼서 많이 또 관심이 있는데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된 부분도 제가 조금 유심히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태 조사랑 발굴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이것도 많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혹시 지역구 관련해서는 눈여겨보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근데 사실 조금 고양시 중에서도 좀 지역적으로 많이 낙후된 지역이에요. 예. 네, 그래서 세 곳 다 사실 지하철이 없고요. 고양, 관산, 원신.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곳에 다 교통이 다 불편함을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도민분들께 이인혜 의원만의 각오 전해주신다면요? 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저는 이인혜 의원입니다.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미래 세대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경기도,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경기도를 남겨줄 수 있도록 늘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인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